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권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송민순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럼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면 나중에 그럼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지난번에 640만 달러 이야기할 때도 토론 중에 나한테 협박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예? 그것도 안 받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그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거로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북 인사라는 건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그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아, 예, 그것도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아니 논리의 DJ 비약도 그런 게 시절에 없습니다.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그걸 제가 찬성하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햇볕 지금은 정책을 다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지라. 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면 내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한테 지시한 일이 있느냐? 그게 기무사령관이 2012년도 12월 신동아 보면 이게 인터뷰까지 해놨어요. 문재인 수석이 불러가지고 기무사가 나서라. 폐지에 나서라. 근데 그것도 저한테 또 책임지라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고. 또 최근에 북한 선거일 연령 인하하자고 하면서 18세로 북한은 17세까지 인하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북한에 선거가 있습니까? 북한에 선거 없어요. 17세라는 건 당원 입당 자격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지 않나. 참 선거 때문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은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날 걸 왜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선거 때문에 설적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그 뻔히 나옵니다. 뻔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또 안 했다고 송민순 장관을 갖다가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게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육성으로 그거 다 한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참 이런 거 언제까지 가지고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아니,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홍 의원님, 네. 대통령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홍 의원님은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본래 당원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원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거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영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그 문제 그건 중요하니까 당권 정지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 의원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어이가 해보십시오. 없어. 설명을. 어이가 없어. 뭐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자, 이제 문제였습니까? 모든 후보들께서 이 9분씩 우리나라 국민의 35에서 40%가 면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 구자 감세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입니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에 세수 결함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걷어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후보님 지금도 이렇게 색깔론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됐으니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죠. 대답할까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입니다. 본질론을 이야기하는데 꼭 오공시절처럼 색깔론을 덜먹이면서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 참 비겁한 겁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길 가다가 넘어지면 노무현이 탓을 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 실패한 정권을 또 하겠다고 지금 하니까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그래요? 네. 우리 그 홍준표 뭐 경남지사 하셨는데 지금 경남도 이번에 재보선 10석 했는데 그 가운데 6석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경남에서도 홍준표 지사가 지사 제대로 못했다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된 데가 그거가 야권이 센 데예요. 김해나 양산이나 남해는 옛날에 그 김두관 지사 있을 때 다 그 휩쓸던 지역이에요. 대구 경북도 우리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가 못한데 무슨 그거는 지금 발표하면 그게 되죠. 지금은 훨씬 제가 나을걸요. 문재인 후보님 제가 질문 좀. 대부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기재부 국장들끼리 지금 논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통치 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뭐 수치 하나 따지고 그 하는 거 대통령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보니 세 분 토론하는 게 꼭 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쩔쩔매는 걸 보니까 기재부 국장한테
설교 받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자,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우리는 23곳을 후보를 내서 12곳을 이겼습니다. 압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4곳을 내서 3곳이 됐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9%고 민주당이 45%입니다. 그런데 제일 꼴찌 정당에서 보궐선거 압승했는데 민주당 그때 몇 석이 됐죠? 수도권에서 제 기억으로 1석입니다. 우리가 3석이 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몇 석이 됐습니까?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몇 석 됐습니까? 그거는 뭐 국장이 아니라 주사 차원의 질문. 아니 수사 차원이 아니고 아까 그 경남에 몇 석 됐다고 우선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네, 아니 그 답변 자유한국당 정권의 실패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홍준표 우리 안에 2천만 평 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랬죠. 원래 합의가 그렇죠. 예. 개성공단에 2천만 평을 나게 되면 여기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3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북한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께서 지금 하고 있는 개성공단 2천만 평 하겠다는 것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부분 올라가야 될 거예요. 수백 개가 2천만 평 하려면.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그럼 중소기업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만 알고 네. 둘을 모르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거죠. 포스터에 왜 당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까? 선거 포스터에 당명이 없어요. 선거 무슨 후보입니까? 포스터의 70%를 초록색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당 마크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아십니다. 아, 국민의당이라고 표시 안 한 거는 로고만 써놨다? 아니, 로고, 국민, 초록색 그것만 보면 다 압니다. 나이키 아시죠? 아니, 나이키라고 당명을 씁니까? 국민의당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아니,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혹시 그 박지원 대표가 그 당에 실세이기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거 포스터 사진을 합성을 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건 디자이너의 권한입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정권을 주고 거기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포스터 사진을 합성했구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근데 모르겠습니까? 좌우가 좀 그렇던데. 예,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만 짧게 묻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받아서 저기 홍 후보님 예, 예.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 웃어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YTN에서 할 때 그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보고 스트롱맨 하니까 집에 가서도 그럼 가사 일 안 돌보냐? 그래서 내가 안 돌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센 척 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아니, 그거 가지고 홍보님 생각하시는 대통령-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보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아니 거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그-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 네. 후보님은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할 게더 지금 많아요. 내 차례입니다. 네, 시간 윤 더 후보님, 쓰실 수 있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성 기종 노조, 예, 뭐가 문제입니까?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이 이어받고 하는 문제.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강성 기종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작업장에 그 전부 단체 협약을 보면 고용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진주의료원도 그래서 폐업해 버렸습니까? 진주의료원은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은 왜 폐업했습니까? 일을 안 해서 폐업했죠.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맨날 스트라이크만 하고 일을 안 해서 폐업을 했죠.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를 그때는 많이 충만을 해놨죠. 지금 마산의료원은 지금 훨씬 커졌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난 뒤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 경남이 음압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음압 진주의료원은 다 전부 그 중환자실이 다 음압 병상이었지 않습니까? 음압병상이 없었습니다. 음압병상이 있으려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마산의료원을 지으면서 음압병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동부 쪽이고 서부 쪽에 공공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공의료는 서부 쪽에는 경상대학하고 거기 의료가 지금 과잉지역입니다. 무상급식은 왜 중단했어요? 그때 와서 25분 이야기했잖아요. 무상급식을 내가 중단한 게 아니고 돈은 주는데 감사를 안 받으니까 중단을 했죠. 감사를 받으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무슨 죄가 1년간 있습니까? 해가지고 감사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아니고 그 정교조 교육감이 지금 감사 안 받는다고 700억을 가져가면서 감사를 안 받겠다. 돈이 어디 써여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우리가 지금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도 감사를 해요. 매년 감사를 하는데 1년에 700억씩 주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부정투성이에요. 230군데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고발도 하고 새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애들 주는 급식이 왜 질이 나쁩니까? 부정이 많아서 그래요. 전국에 지금 그 급식 감사하는 거는 경상남도밖에 없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여가면서 아니, 밥을 먹여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정교조 교육감이 돈은 700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너희들은 상관 마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찬성합니다. 옛날에 반대하셨잖아요. 옛날에 반대한 게 아니라 단계적 아니요. 무상급식. 옛날에 무상급식을 이거는 세금급식이다. 무상복지, 무상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반대하셨잖아요.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죠. 그때 아니요, 그때 무상급식 반대하셔가지고 저하고 많이 다투셨는데. 아니 참 유승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아니요. 지금 궁금해서 아니, 말이 자꾸 바뀌니까 말 바뀌는 건 누구든지 하면 안 되죠. 꼭 하는 짓이 이정희 같아.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말을 아니라 바꾸는 게 나이롱맨이시네요. 아니고 나이롱맨.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하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홍 후보님께서 그때 무상급식을 반대하셨잖아요. 기억 그때 안 나세요? 그때 당론이 반대였죠. 당론이 무슨 반대예요? 저도 그때 당 지도부였는데 무슨 당론이 반대가 어디 있어요? 당론은 없었죠. 아니 당론이 그때 반대였죠.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반대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홍 후보님은 무상급식 반대하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경남지사 되시더니 또 찬성하십니까? 아니 경남에서 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하시면 도지사로서 중단시켜야죠. 아니 그는 정교조 교육감이 하는데 왜 내가 중단을 시킵니까? 우리는 지원기관이에요. 돈만 주는 기관이고 무상급식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우리는 돈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해요. 아니, 그래, 돈안 주니까 무상급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돈을 주는데. 아니 돈을 줬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유승민 후보님 모르시는가 보네요. 공짜밥 논란 일으켜가지고 밥그릇 다 뺏으셨잖아요, 홍 지사님이. 그거 아직 모르세요? 아니 참 어이가 없는 토론을 한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을 잘 보셨겠지만 무상급식 하나 가지고 네 사람이 저만 공격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우리 자체 조사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자신 있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네, 유승민 후보 말씀하시죠. 예, 다음 대통령은 과거 청산에 매달리는 따지고 그 하는 거 대통령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보니 세 분 토론하는 게 꼭 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쩔쩔매는 걸 보니까 기재부 국장한테 설교 받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자,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우리는 23곳을 그 후보를 내서 12곳을 이겼습니다. 압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4곳을 내서 3곳이 됐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9%고 민주당이 45%입니다. 그런데 제일 꼴찌 정당에서 보궐선거 압승했는데 민주당 그때 몇 석이 됐죠? 수도권에서 제 기억으로 1석입니다. 우리가 3석이 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몇 석이 됐습니까?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몇 석 됐습니까? 그거는 뭐 국장이 아니라 주사 차원의 질문. 아니 수사 차원이 아니고 아까 그 경남에 몇 석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네, 아니 그 답변 자유한국당 정권의 실패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홍준표 우리 안에 2천만 평 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랬죠. 원래 합의가 그렇죠. 예. 개성공단에 2천만 평을 하게 되면 여기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3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북한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께서 지금 하고 있는 개성공단 2천만 평 하겠다는 것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부분 올라가야 될 거예요. 수백 개가 2천만 평 하려면.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그럼 중소기업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만 알고 네. 둘을 모르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거죠. 포스터에 왜 당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까? 선거 포스터에 당명이 없어요. 선거 무슨 후보입니까? 포스터의 70%를 초록색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당 마크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아십니다. 아, 국민의당이라고 표시 안 한 거는 로고만 써놨다? 아니, 로고, 국민, 초록색 그것만 보면 다 압니다. 나이키 아시죠? 아니, 나이키라고 당명을 씁니까? 국민의당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아니,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혹시 그 박지원 대표가 그 당에 실세이기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거 포스터 사진을 합성을 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건 디자이너의 권한입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정권을 주고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어이가 해보세요. 없어. 설명을. 어이가 없어. 뭐 시간 아니, 박근혜 전 관계없이 대통령 그냥 자, 이제 말하면 됩니까? 언제였습니까? 모든 후보들께서 이 9분씩 우리나라 국민의 35에서 40%가 면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 구자 감세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입니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에 세수 결함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걷어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후보님 지금도 이렇게 색깔론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됐으니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죠. 대답할까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입니다. 본질론을 이야기하는데 꼭 오공시절처럼 색깔론을 덜먹이면서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 참 비겁한 겁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길 가다가 넘어지면 노무현이 탓을 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 실패한 정권을 또 하겠다고 지금 하니까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그래요? 네. 우리 그 홍준표 경남지사 하셨는데 지금 경남도 이번에 재보선 열석했는데 그 가운데 6석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경남에서도 홍준표 지사가 지사 제대로 못했다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된 데가 그거가 야권이 센 데예요. 김해나 양산이나 남해는 옛날에 그 김두관 지사 있을 때 다 그 휩쓸던 지역이에요. 대구 경북도 우리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가 못한데 무슨 그거는 지금 발표하면 그게 되죠. 지금은 훨씬 제가 나을걸요. 문재인 후보님 제가 질문 좀. 대부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기재부 국장들끼리 지금 논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통치 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뭐 수치 하나 따보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권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그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이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송민순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럼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면 나중에 그럼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지난번에 640만 달러 이야기할 때도 토론 중에 나한테 협박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예? 그것도 안 받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그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거로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북 인사라는 건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그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그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아, 예. 안 그것도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아니 논리의 DJ 비약도 그런 시절에 게 북에 없습니다.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그걸 제가 찬성하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 거기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포스터 사진을 합성했구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근데 모르겠습니까? 좌우가 좀 그렇던데. 예,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만 짧게 묻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받아서 저기 홍 후보님 예, 예.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이, 웃어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YTN에서 할 때 그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보고 스트롱맨 하니까 집에 가서도 그럼 가사 일 안 돌보냐? 그래서 내가 안 돌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센 척 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아니, 그 그거 가지고 홍보님 생각하시는 대통령-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보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아니 거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그-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리 예. 후보님은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할 게더 지금 많아요. 내 차례입니다. 네, 시간 윤 더 후보님, 쓰실 수 있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성 기종 노조, 예, 뭐가 문제입니까?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이 이어받고 하는 문제.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강성 기종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작업장에 그 전부 단체 협약을 보면 고용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진주의료원도 그래서 폐업해 버렸습니까? 진주의료는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진주의료는 왜 폐업했습니까? 일을 안 해서 폐업했죠.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맨날 스트라이크만 하고 일을 안 해서 폐업을 했죠.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를 그때는 많이 충만을 해놨죠. 지금 마산의료원은 지금 훨씬 커졌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난 뒤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 경남이 음압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음압 진주의료원은 다 전부 그 중환자실이 다 음압 병상이었지 않습니까? 음압병상이 없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햇볕 정책을 다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지라. 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면 내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한테 지시한 일이 있느냐? 그게 기무사령관이 2012년도 12월 신동아 보면 이게 인터뷰까지 해놨어요. 문재인 수석이 불러가지고 기무사가 나서라. 폐지에 나서라. 근데 그것도 저한테 또 책임지라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고. 또 최근에 북한 선거일 연령 인하하자고 하면서 18세로 북한은 17세까지 인하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북한에 선거가 있습니까? 북한에 선거 없어요. 17세라는 건 당원 입당 자격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지 않나. 참 선거 때문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은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날 걸 왜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선거 때문에 설적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그 뻔히 나옵니다. 뻔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또 안 했다고 송민순 장관을 갖다가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게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육성으로 그거 다 한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참 이런 거 언제까지 가지고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아니,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홍 후보님. 네. 대통령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홍 후보님은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본래 당원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원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두 시간 남아서 그 문제 그건 중요하니까 당권 정지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